네, YTN 뉴스 FM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.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걸 뭐 설화라고 해도 될까요? 안중근 의사의 어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빗댔습니다. 이게 부적절한 비유라 해서 사실은 비판을 받았고 이걸 취소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? 안중근 의사 얘기까지 빗댄 부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이게 뭐 당사자인 그 원내대변인이 예. 박성주 원내대변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대변인 논평을 수정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이상 논란을 키울 문제는 아니다. 적절치 않다고 저 당에서도 봤고요. 예. 그리고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죠.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네네. 개천절 집회를 3.1운동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건 매우 부적절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김종인 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꿋꿋이 그걸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논평 수정하고 했으면 인정하고 더 이상 정쟁으로 삼지 않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하긴 김종인 위원장도 또 돈맛이라는 말을 말씀하셔서 또 그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, 조 의원님께서? 예,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문제를 좀 무리하게 방어하려고 나오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평상하게 특히 이제 바깥에 있는 전체 국민들의 시각, 그중에서는 이제 제대 군인,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제대 군인들인데 그 현역 군인들 또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사실관계도 규명하고 또 책임 문제도 규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이건 막아야 된다, 방어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행이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데 계속 며칠 사이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한 말씀 하셨다가 바로 또 사과하고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또 한 말씀 하셨다 또 사과하고 이거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네. 특히 이제 요 근래에 그 비유를 잘못해가지고 나온 게 박원순 시장님 건을 비호하려고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였다가 문제되고 조국 전 장관 건을 비호하려고 그건 이제 열린민주당이지만은 조광조 선생을 끌어들였다 또 문제되고 이번에 이제 안중근 의사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 직설로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면은 비유를 끌어들이는데 사실 비유가 더 힘들어요. 비유는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끌어들이는 그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하고 맞은지도 알아야 되는데 비유하다가 잘못 비유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비유가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. 그래서 그냥 평상하게 있는 그대로 기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중간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게 맞고 그 진솔한 마음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것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.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왕이면 국회의원들도 좀 이거 비유 쓰시는 뭐랄까요 클래스 좀 강좌 좀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자 추 장관 관련 얘기는요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. 다른 이제 주제 좀 넘어가 볼게요. 통신비 2만 원 이거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찬반 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좀 반대하는 쪽이 좀 많긴 합니다. 통신비 2만 원 지금 이거 이루어질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일단 저희 당에서 제기했던 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이거는 여당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이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1,900만은 이미 이제 무료로 접종되게 돼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백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3,100만 인구만큼의 백신 공급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될 것 같고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그 백신을 못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기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
타미플루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통신비 문제는 지난번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를 다 이제 받아본 가구들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별로 기분이 실망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여론도 좀 안 좋지 않나. 전 국민에게 준다는 그런 그 문제도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예결위 심사에서 여당 야당이 좀 더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. 네, 우선 통신비 문제 얘기하면 아마 통신비가 약간 생뚱맞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차 때 그 모든 국민에게 드렸던 것은 그때 목적은 피해를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소비 진작,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는데요. 이번에 2차 지원의 핵심은 피해가 그동안 한 7, 8개월 동안 피해가 누적됐고 어느 정도 피해가 특정된 계층과 집단이 좀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그 지원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 선별적으로 지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원칙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또다시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의 통신비 2만 원이 나오니까 논리적 모순, 연관성이 안 맞는다 이런 그래서 비판이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러나 이제 좀 과한 비판이 있는 거는 뭐 이게 통신회사 지원하는 거지 아무 도움 안 된다 이건 좀 너무 과한 비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제로 통신비로 지출되는 비용 중에 2만 원이 자기 개인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요. 사실상 제가 지출해야 될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? 통산적으로 지금 통신비가 되게 그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평균 한 4만 원, 3, 4만 원 이상씩은 지출을 하고 계세요. 그리고 원택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 9천억쯤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뭐 논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. 대신 야당이 제기하는 백신과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 무료 접종은 이건 좀 현실성은 없습니다.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늘 이번 방역이나 이런 그 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현장의 얘기,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병에 대한 이 백신은 최소 30%에서 많게는 50% 정도만 합니다. 접종을요. 그러니까 접종을 70%, 100%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특히나 100%까지 할 이유도 없고요.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물량이라는 게 보통 금년도 물량은 이미 다 끝났어요. 더 이상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세균 배양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면 약 한 최소 5개월 정도가 필요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1,900만 무료 접종, 그다음에 우리가 유료로 하는 한 1,000만 명분에 대한 것 해서 대략 한 2,900만 명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.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그 통신비를 아마 한다고 이거를 야당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일부 조금 더 그 무료 접종 수요를 한 1,900에서 한 2, 300만 더 늘리는 정도로 뺏긴 할 수 없다고.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랬습니다. 과유불급이다.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. 그럴 정도 이제 홍 의원님 말씀과 조 의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의견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그런데 또 심상정 의원이 이게 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? 뭐 통신비와 뭐 이 무료 접종 이걸 뭐 딜 하려 하는 거다. 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. 이제 그건 좀 과도해 보이십니까? 글쎄요, 하여간 저 예결위에서 그거는 여야가 그 의원들이 논의를 하실 거니까요. 정의당도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은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좀 봐야 알겠지만 여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. 그래서 뭔가 좀 논의의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짚어보고요.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김종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,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돈맛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사실 당 내부에서도 장지원 의원이 또 비판했죠. 뭐 이렇게 좀 따가운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, 근데? 사실 그게 모두의 고민이죠. 우리 여야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들도 마찬가지고.
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. 이 복지라는 게 처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안 받쳐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그 철회 못하면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든가 할 때 그게 어렵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가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분위기 흐름이 계속 복지 확대를 통해서 포퓰리즘 형태로 가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경제는 그만큼 성장해 주지 않고 세금은 그만큼 안 들어오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중간에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려고 하면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. 다른 나라에서도. 그래서 하면서도 고민인 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난 정부나 정부의 재정 당국자들은 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새로운 복지 항목을 늘리는 걸 고민했고 그리고 그 국가 부채 비율이나 재정 건전성이 좀 낮다고 해도 최대한 그걸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부채비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그건 정권과 관계없이 모든 재정 당국들이 늘 그랬던 이유가 항상 그런 점들이라서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건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을 7조 8천억을 편성하면서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아쉬운 거예요. 저도 김종인 대표의 전체 말의 맥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의 문제죠. 저는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 정치 또 언론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 김종인 대표가 이런 표현은 전 일단 부적절하다. 왜 그러냐면 여전히 국민을 어떤 시혜의 대상 또는 매우 이제 이 부정적 이 입장을 썼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국민이 기생충이냐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야당 쪽에서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일부 나오기도 그랬는데 돈의 맛을 들였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복지가 과다한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. 아까 우리 당의 이제 안중근 의사 관련 표현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언론의 생리가 좀 더 자극적이고 어떤 단어 하나를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있는데 정치인들의 말에 좀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특별히 이렇게 말이 독하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의 말들이 훨씬 더 강해진 건 사실이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걸만 갖고는 그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지금 한국에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렇군요.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또 워낙 경쟁하는 또 이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정말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봤겠습니까만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이분의 전문가이시도 하셨고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재정 당국에서는 이런 나라의 국간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중근 의사 빗댄 것도 그렇고요. 이제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, 적절치 못한 비유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중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적 화법을 쓰는 추세로 가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, 지식인들이 쓰는 용어 쓰지 말고 중학생 정도 수준으로 그 용어를 써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꼭 딱 그 선을 지키면 좋지만 자칫 그보다 떨어지면은 품격 없다는 이야기 듣게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말에 진위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. 알겠습니다. 자. 오늘 홍 의원님 마지막 시간이신데 나가실 때 조 의원께서 정치자금 카드로 아침 식사는 좀 대접하시긴 그러시고. 안 됩니다. 안 되죠? 그 용도가 안 됩니다. 안 되죠. 어쨌든
제 개인 카드로 쓰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작별 인사 좀 해주십시오. 예. 네, 그동안 아침에 YTN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. 그동안 혹시 제 말이 불편했거나 또는 제 말에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하면서 좀 더 겸손하고 이 주변 분들의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.